자,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 우리가 엔트로피에 어떤 응용 개념들이 있는지 총 6가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6가지는 결합 엔트로피, 조건부 엔트로피, 기대 조건부 엔트로피, 교차 엔트로피, KL 발산, 그리고 상호 정보량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엔트로피의 응용 개념, 새로운 이런 것들과 그거에 대응되는 이제 확률론의 개념을 이렇게 물결 표시 뒤에 붙여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확률과 통계 혹은 수리 통계 이런 거를 배웠을 테니까 그 배웠던 여러분들의 사전 지식과 비교해서 보면은 이제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결합 엔트로피는 정의는 이렇게 씁니다. 이런 노테이션으로 씁니다. 우리가 결합 확률이라는 거 있잖아요. 결합 확률 분포 이런 얘기할 때. 그러니까 확률 변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뭐 x랑 y가 있다. 그러면은 뭐 요놈의 분포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세 개가 있으면은 x, y, g 뭐 요놈의 분포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그거에 대응되는 엔트로피예요. 그래서 정의는 이렇게 그 결합 확률 변수의 정보량의 기대값. 그래서 이렇게 써지게 되고 그 말인즉슨 이 결합 확률 분포가 있을 거잖아요. 결합 확률 분포 pxi, yj에다가 그 로그 2의 1 나누기 pxi, yj 요게 그거였잖아. 이게 i xi, yj잖아요. 그리고 이때는 변수가 두 개니까 아래 첨자에는 사실 x, y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x, y밖에 없다. 이게 전부다. 그러면 아래 첨자 생략해도 되죠. 그럼 확률 축소도 p밖에 없다. 그러면은 p도 생략해도 되고요. 근데 저는 구체적으로 써주기 위해서 이렇게 다 첨자를 붙여서 일단 써줬어요.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이제 모든 값들에 대해서 i는 1부터 n까지 있고 j는 1부터 n까지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 해주는 거. 그게 기대값이잖아요. 이게 결합 엔트로피다. 그 의미는 그냥 두 개 이상의 확률 변수를 동시에 고려한 엔트로피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두 번째 나오는 응용 개념은 조건부 엔트로피예요. 조건부 엔트로피는 컨디셔널 엔트로피 혹은 이제 정보 이론에서만 등장하는 용어인데 이퀴보케이션이라고 돼요. 이퀴보케이션은 모호도라는 거예요. 모호한 정도. 이게 왜 모호도인지는 제가 이 다음 주 영상, 그러니까 정보 이제 채널을 소개하면서 이게 왜 모호도라고 그 이름을 붙였을까? 그거는 그때 가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응용 개념 제가 6가지를 쫙 이제 정의와 의미와 예시로 이렇게 설명을 하긴 할 건데 이런 거를 배워갖고 대체 어디다 적용해서 쓰는지 그리고 제가 처음 들어갈 때 얘기했지만 정보 채널을 분석할 때 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정보 채널 분석 예시는 이 다음 주 영상에서 다룰 거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거의 정의는 이런 거구나 그런 거를 그냥 일단 맛보기로 알아만 두세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막 진짜 외워갖고 안 보고도 쓸 수 있을 정도로 머릿속에 박아두면은 그 다음 주 내용이 훨씬 더 재밌고 이해가 쏙쏙 잘 될 거예요. 아무튼 조건부 엔트로피는 이 조건부 확률에 대응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바 노테이션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조건부 엔트로피는 이렇게 쓰고, 그러니까 y 어떤 확률 변수가 뭐 2개 이상 있을 때 다른 확률 변수의 값이 이거다라는 정보가 주어졌을 때 다른 확률 변수의 엔트로피다. 그래서 엄밀하게 첨자까지 써서 쓰면은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이 말인즉슨 이거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조건부 확률 y가 스몰 y라고 주어져 있잖아.
그래서 조건부 확률에다가도 뒤에 조건부에다가 스몰 y를 넣어주고 그때의 이 x가 xi일 확률, y가 y 그게 이거잖아요. 그게 이거잖아요. 그 확률에다가 그 확률에 의한 정보량 얘가 밑으로 가지고 로그 2를 취해주는 거. 그럼 그거를 이거는 x에 대한 조건부 x에 대한 엔트로피니까 모든 x의 모든 값 스몰 x i에 대해서 다 서메이션 해주는 거야. 그게 이렇게 생긴 조건부 엔트로피의 정의다. 그리고 이걸 여러분들이 자세히 살펴보면 있잖아요. 이거는 인자가 y인 함수예요. 그러니까 이거랑 비슷한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y 값만 여기다가 내가 y 값만 딱 정해주면은 이거는 hx바 y는 스몰 y는 어떤 하나의 상수 숫자로 딱 떨어지게 나온단 말이에요. y에 대한 그래서 인자가 y에 대한 함수라는 거예요. 이거는 조건부 엔트로피 hx바 y는 스몰 y는 인자가 y인 함수다. 이 의미는 뭐 다른 확률 변수의 실현값에 대한 정보가 주어졌을 때 이런 식으로 그때의 어떤 확률 변수에 대한 엔트로피다. 자, 세 번째로 기대 조건부 엔트로피라는 거예요. 조건부 엔트로피는 이건데 이거에다가 또 기대값을 취한다 그거죠. 그래서 이거는 확률론에 있는 반복 기대값의 법칙이라는 거에 딱 정확히 대응되는 개념인 거예요. 여러분들 뭐 반복 기대값의 법칙 이런 것도 확률 통계 시간에 배웠죠? 이런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조건부 기대값인데 사실 조건부 기대값은 아니고 추상화된 조건부 기대값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노테이션으로 우리가 쓰면은 우리가 보통 조건부 기대값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거든. 이 확률 변수 y가 스몰 y로 주어졌을 때 x에 대한 기대값 이게 조건부 기대값이고 이거는 추상화된 조건부 기대값이라고도 하고 또는 확률 변수로서의 조건부 기대값이라고도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식으로 썼을 때는 요거는 이렇게 썼을 때 요거는 상수야. 그러니까 이거에 주어져 있고 그리고 모든 x의 모든 실현값에 대해서 우리가 확률 곱해서 서메이션 해줄 거기 때문에 이거는 상수예요, 상수. 숫자가 나오는 거야. 이거는 있잖아요. 이 뒤에는 뒤에가 y로 정해져 있잖아. 얘는 뒤에가 y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뒤에도 그거예요. 뒤에도 이 변수예요. 그래서 얘는 상수가 아니라 얘는 확률 변수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요거 얘기할 때도 이 조건부 엔트로피는 인자가 y인 함수라고 그랬잖아요. 이 조건부 기대값도 이것도 좀 더러워졌는데 이것도 y가 인자인 함수인 거잖아.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 f y 이렇게 해도 이렇게 쓸 수가 있단 말이야. y에 대한 함수니까.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요런 식으로 쓰면은 f 라는 f라는 함수에다가 인자로 변수를 넣은 거야. 이렇게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얘는 확률 변수다. 얘는 상수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이 조건부 기대값과 이 추상화된 조건부 기대값 또는 확률 변수로서의 조건부 기대값의 차이인데, 그래서 기대 조건부 엔트로피는 요거에다가 기대값을 취한 거랑 같은 거예요. 비슷한 의미인 거 볼게요. 제가 여기다 써놨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hx바 y의 기대값이야. 왜냐면은 hx바 y는 사실 확률 변수란 말이에요. 얘는 확률 변수고 랜덤 베리어블이고, 랜덤 베리어블이면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값 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이런 노테이션은 이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이거에다가 여기에다가 기대값 취한 거, 이거를 그냥 기대값 안 쓰고 기대값이라는 걸 생략하고 그냥 이렇게 쓴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이겁니다. hx바 y라는 놈은 이 확률 변수다. 그리고 이런 느낌의 확률 변수다. 어떤 함수의 인자로서 확률 변수 y가 들어가 있는 느낌의 확률 변수고, 그놈에다가 이 y라는 확률 변수가 들어가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y에 대해서 기대값을 취하고, 또 여기서는 지금 확률 측도가 p밖에 없으니까 p는 생략해줘도 되긴 하지만 그냥 p도 써준 거다. 그럼 이거 구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hx바 y는 또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왜냐면은 이게 이제 엔트로피의 그 정의니까, 정보량, 조건부 이제 정보량에다가 기대값을 취한 거죠. 그러면 사실 이거는 우리가 y에 대해서 기대값 취하는 거니까 y에 대해서 기대값 취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y의 확률이 앞에 나오고, 거기다가 이런 확률 변수의 값들, 실현값은 y가 yj로 고정됐을 때의 조건부 엔트로피란 말이에요. 그거를 여기다 써준 거예요. 보면은 요 모양이 그대로 들어가 있죠. 이 모양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요 밑에 조건부 엔트로피 노테이션을 써가지고 정리해서 쓰면은 그냥 별거 아니고 이거다. y가 라지 y라는 확률 변수가 스몰 y일 때의 x에 대한 조건부 엔트로피 곱하기 그 라지 y가 스몰 y일 확률을 다 더한 거. 그게 기대 조건부 엔트로피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사실 이건데 이 기대값을 생략해서 그냥 쓴 거고, 그 정의는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거는 이거다 라는 거. 이게 여러분들 처음에 잘 눈에 안 들어오고 머릿속에 잘 안 박힐 거예요. 근데 잘 여러 번 보세요. 여러 번 보고 자기가 써보고 다 해보세요. 그러면은 딱딱 다 맞아떨어지게 돼 있거든. 그 밑에는 그냥 제가 참고 삼아 x랑 y의 순서가 반대가 되면은 이렇게 써지게 된다는 거를 참고 삼아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걸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들어있는 확률 변수 노테이션을 저는 x, y 또는 y, x 이렇게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각자 뭐 x, y 말고 A, B, C 이런 걸 가지고 연습해 보세요. A, B, C 이런 걸로 해보고, 또 뭐가 있을까? 이런 확률 그 질량 함수 같은 것도 꼭 P일 필요 없잖아. P가 아니라 나는 이런 확률 측도 가지고 확률 측정을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바꿔서 쓰는 거고. 또 보통 PQ 확률 측도는 이런 알파벳들을 많이 쓰는데, 이렇게 안 하고 나는 A, B, C,
D로 할래. 나는 D라는 어떤 그게 있어. 그리고 얘는 Z에 대한 확률 측도야.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나는 확률 질량 함수를 D, Z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야. 아무튼 이렇게 자기가 막 바꿔가면서 연습을 하면은 내가 제대로 잘 알고 있는 게 맞나? 이게 확실히 명확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익숙해지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그 다음 영상에서 나머지 개념들, 나머지 이제 세 가지 개념들에 대해서 또 얘기해 볼게요.